세계 자손이여 대왕의 후예여 기사 남쪽에 깃들어 상해 시대를 마무리하네. 문왕과 무왕이 그 뜻을 잇고 하늘의 명을 따라 정의를 세웠네. 무갸에서 외치는 왕의 말씀 두 마음 품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천명의 뜻이 너희 위에 있노라. 군사를 이끌고 대적을 무찌르니 성스러운 공업 위대한 유업 성왕이 주공을 부르셔 노나라의 털을 닦아주소서. 숙부여 그대의 나라를 키우셔 주왕실의 기둥 되어 주소서. 영원히 이어질 강대한 이름이여. 타인인의 도끼 부서지고 내 도끼가 빠졌어도 주공은 동쪽 정벌을 떠나네. 온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대인인의 창날이 빠지고 내 칼날이 닳았어도 주공은 동쪽 정벌을 떠나네. 온 세상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 그 뜻이 너무나 크고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우니 백성의 가슴에 빛이 비추리라. 기름지고 강건한 이 필의 말이여 밤낮으로 조정이를 다스리시니 잔치는 벌어지고 풍년이 찾아오리. 주공의 이름이 영원히 전해지리라. 복이 깃들고 나라가 평안하니 모두들 즐거워하리라. 주공의 덕망 대대로 이어지리. 참, 공자님께선 곰 쓸개즙을 마셔보셨는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주공이 침을 꿀꺽 삼키는데 눈동자까지 커진다. 내가 어릴 때 몸이 허약하여 모친께서 이런저런 약재를 지어주셨는데 한결같이 써서 앞으로 마시고 뒤로 뱉다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소. 약초로는 황련, 용담이나 고삼, 익모초 등이 있었는데 쓰기로는 황련이 으뜸이고 그에 비하면 익모초는 가벼운 차에 해당하지요. 허나 웅담은 그 쓰기가 극에 달해 지금 생각만 해도 이마에 땀이 솟고 속에서 열불이 나오. 그나저나 그게 간과 무슨 상관이오? 곰이나 돼지의 쓸개를 보면 간에부터 마치 혹주머니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에서 만들어낸 것 가운데 아주 특이한 즙이 있는데 이것이 쓸개에 저장되기 때문에 쓸개즙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그 양이 술잔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나 그것이 없으면 기름똥을 쌀 정도로 소화에 미치는 역할이 아주 큽니다. 자두 하나 크기인 쓸개가 당당히 하나의 장부로 취급받게 된 연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풀만 뜯는 말은 쓸개가 없고 싱거운 인물을 쓸개없는 자라 부르는 것이겠소. 대개 동물질이 체내에 침입할 때 기름기가 있으면 이를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담즙이 수행하는 분해, 해독, 살균 능력은 무시할 수 없지요. 또 그대가 짐승을 예로 들며 말하기를 가을 기운을 지닌 곰은 간이 실하고 봄 기운을 지닌 말은 치솟는 폐가 실하다 하지 않았소? 짐승은 한 가지 기운을 지녔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기운에 따라 장부에 허실이 나뉜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소? 사람의 오장육부가 저마다 하는 일이 기운에 힘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운을 알면 그 장부의 허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부들을 볼까요? 먼저 폐는 주된 동작이 천기를 흡기하고 호기하는 데 있으니 이는 치솟는 봄 기운에 힘입은 것입니다. 또 하복부의 대장은 주로 하는 일이 무거운 노폐물을 밀어내는 것이니
이 역시 치솟는 봄 기운의 일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폐와 대장을 봄 기운의 장부라 부르며 봄 기운을 지닌 이는 폐와 대장이 실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는 주된 동작이 열을 가해 지기를 부숙시켜 소화하는 일이니 이는 팽창하는 여름 기운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이자 또는 비장은 그 주된 일이 음식을 녹이고 나누는 데 있으니 이 역시 팽창하는 여름 기운의 일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위와 비장을 여름 기운의 장부라 부르며 여름 기운을 지닌 이는 위와 이자, 비장이 실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은 주된 동작이 기혈을 응축하여 저장하고 그로써 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일이니 이는 모아 뭉치는 가을 기운에 힘입은 것입니다. 쓸개는 간의 일부로서 고도로 농축된 소화액을 머무르게 하니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간과 쓸개를 가을 기운의 장부라 부르며 가을 기운을 지닌 이는 간담이 실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장은 주된 동작이 신체의 정기를 저장하고 수기를 끌어내려 생명의 근본을 유지하는 데 있으니 이는 끌어내리는 겨울 기운에 힘입은 것입니다. 방광은 신장에서 걸러낸 오줌을 보관하였다 내보내니 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신장과 방광을 겨울 기운의 장부라 부르며 겨울 기운을 지닌 이는 신방이 실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또 봄 기운인 말은 간이 허하고 폐가 실하며 가을 기운인 곰은 간이 실하고 폐가 허하다 하였소. 사람도 이와 같다 말할 수 있는 것이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을 기운의 사람이라면 태생적으로 간담이 실하고 폐와 대장이 허하며 봄 기운의 사람이라면 태생적으로 폐와 대장이 실한 반면 간담이 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건대 우리 호위무사님의 부친은 봄 기운이 왕성한 장수이신데 부왕전하를 지키며 한시도 술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하니 가을 기운이신 부왕과 달리 허한 간이 누적된 주독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면 사람이 그러하듯 우리의 장부도 하나의 기운을 가진다는 말이오? 그렇다면 수많은 장부를 어떻게 일일이 기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오? 그렇지 않습니다. 고유 기운이란 네 기운 가운데 주된 기운을 의미할 뿐입니다. 만물에는 항상 네 기운이 깃들어 있으며 자연의 사계절의 승부작용이 일어나듯 인체 장부마다 네 기운의 승부작용이 펼쳐지며 간에서도 네 기운의 승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다만 생명체의 경우 주된 기운인 고유 기운이 늘 그 승부작용을 주도하는데 모든 생명체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대비책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혈의 소재들이 간에 들어가면 첫째, 간은 이들을 필요한 영양소로 잘게 나누고 독소들은 해체하며 낡은 피는 잘게 부수어 건질 게 있으면 따로 떼어냅니다. 이는 분해하고 분열시키는 일로서 즉 여름 기운에 힘입은 것입니다. 둘째, 필요한 물질들이 갖춰지면 간은 그것들을 새 피의 재료로 합성하고 새 힘의 소재로 전환하며 체내에 필요한 물질로 재구성합니다. 이는 합성하고 완성하는 일로서 바로 가을 기운에 힘입은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간이 수행하는 주된 일이므로 간을 가을 기운의 장부라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 간은 합성한 물질을 필요한 만큼 혈관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쓰기 쉽게 다듬어 저장하며 이 과정을 반복하며 인체의 순환을 조절합니다. 이는 보존하여 예비하는 일로서 겨울 기운에 힘입은 것입니다. 넷째, 간은 담즙을 짜 쓸개로 내보내고 독소를 모아 신장으로 내보내며 쓰고 남은 찌꺼기를 왕성하게 내보내니 이는 배출하고 분화하는 일로서 봄 기운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기운만이 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기운이 서로 도와 간의 일을 수행한다는 말이구려.
그렇습니다. 간이 이러한 일을 순조롭게 해내려면 네 기운이 서로 상생하여 충돌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우리는 인체가 체내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달리 네 기운이 서로 상극하여 충돌하면 간이 제 맡은 일을 순조롭게 해내지 못하므로 이를 우리는 체내 항상성이 깨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무생명체는 무엇이나 병증에 대비하여 스스로 원래의 평형 상태로 복귀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 덕에 생명체는 태생적인 고유 기운의 한계를 벗어나 체내 장부의 상생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왕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자신의 입이 원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음식을 구해야 하니 그가 무엇을 키우는지 보면 기륭을 알 수 있다 하셨고 또 거꾸로 먹으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니 맞지 않는 것을 먹으면 고치고자 해도 흉하며 반대로 도리에 따라 먹으면 위태로워도 마침내 길하다 라고 하셨소. 그대가 말하려는 바가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드오. 상고시대 성인께서 하늘은 순환하고 땅은 만물을 품으며 모든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하셨으니 항상성은 인체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연이 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듯 자연의 일부인 인체 역시 자연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치유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말이 되겠지요. 다시 간의 경우로 돌아가서 내가 알기로 간에 이상이 생겨도 육신은 이를 느끼지 못한다 들었소. 그렇다면 그대 말처럼 체내 항상성이 깨져 간이 지나치게 실해지거나 허해진다 해도 이를 알 도리가 없지 않겠소? 공자님 말씀처럼 간은 통증을 전하지 못하는 데다 어지간히 상해도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의 병증은 매우 다양한 간접 증상을 유발하므로 이로써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간에서 분해 합성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혈류와 담즙에 넘치므로 쉽게 빈혈이 생기고 눈으로는 황달이 나타나며 기름기를 소화할 수 없게 되며 혈관이 이물질에 막혀 몸이 무거워지고 산소라는 천기가 공급되지 않아 종종 머리가 흐릿해지며 심하면 핏줄이 터지기도 합니다. 또 간이 처리하지 못한 독소는 정맥을 따라 심장을 거쳐 뇌로 가므로 처음에는 기억력이 떨어지다 간혹 의식을 잃게 되고 심해지면 창난 증세를 보입니다. 또 간에서 빠져나온 독소는 혈관을 따라다니다 피부에 이르며 그러면 염증 반응이라 하여 벌겋게 열꽃이 피는데 그러다 수분이 빠져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면서 심한 가려움이 생깁니다. 독주를 마신 뒤 온몸이 가려워진다라는 말이 그걸 뜻하는 것이겠소. 공자님은 그런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글쎄, 나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자는 나와 마셨다 하면 다음날 온몸을 붓붓 긁고 다니지요. 그 점에서 공자님은 복 받으신 게지요. 장군께서 그 상태를 방치하시면 독소가 피부에 누적되어 만성 가려움증을 겪으니 이를 소양증이라 부릅니다. 심하면 피부세포가 딱지처럼 굳거나 물러 터지는데 이는 간과 무관하게 주변 장부에 적취와 옹저 같은 고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종의 낯빛이 어둡게 변하는 것을 보고 주공단이 애써 기침으로 안정시킨 뒤 말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부친께서 그와 같은 증세로 오래 고생하셨소. 부전자전이라 하니 앞으로 내가 특별히 조심하라 당부하겠소. 만일 간에서 적취와 옹저가 생기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머지않아 간 자체가 멈추게 됩니다. 천하의 명이라도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두독입니다. 술은 모든 장부 가운데 간에 가장 적대적인데 그 이유는 주독이 간에 들어가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쌓이기 때문입니다.
간은 무엇이건 분해하여 재가공하는 능력을 지녔지만 술에서 나오는 사기만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보통 지방산이라 불리는 이 주독이 간에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간 조직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독성 기름을 채웁니다. 그 자체로도 간 기능을 떨어뜨리지만 그로써 다른 독성 물질이 침투하기 쉬워지는데 빠른 속도로 괴사가 진행됩니다. 괴사가 일어난 부위는 마른 흙처럼 단단히 굳어 회복이 불가능한데 환자는 수년이 지나 거의 7알가량이 굳은 뒤에야 사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때는 늦어 대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술을 늘 가까이 하는 장수로서 어느 날부터 까닭없이 피로하고 무기력해지거나 황달이나 코피가 잦다거나 전신에 소양증이 생기거나 팔다리에 생긴 부종이 번진다거나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거나 온종일 속이 쓰리고 구역감이 나거나 배에 물이 차거나 고환이 쪼그라들거나 성적인 이상 증세를 보인다거나 하는 일이 여럿 겹치고 점점 심해진다면 이는 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 보아 틀림없습니다. 또한 쓸개, 즉 담이 간의 일부라 하였으니 간이 상하면 담까지 상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간의 병증은 담즙 부족을 유발하니 이는 소화장애로 이어져 헛배를 불리며 변비를 유발하고 노폐물을 장에 쌓는데 어느 날부터 신장과 담이 굳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간이나 쓸개나 신장이나 이 지경에 이르면 통증을 참지 못하게 되며 마침내 누워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 오래 돌을 닦은 이는 죽어 몸에서 돌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또한 병증과 무관하지 않다 보아야 하오? 반드시 술로 인해서만 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돌을 쌓은 이라도 체내 장부의 허실이 과하여 항상성이 깨진 채 오래 간다면 담즙이 기름에 절어 돌이 되거나 신장 속 노폐물이 소금과 뭉쳐 돌이 될 것입니다. 필시 그런 이는 남몰래 고통에 시달리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겠지요. 어찌됐건 간이 튼튼한 이는 복받은 이라 하겠소. 누구든 고유 기운은 피할 수 없으니 간이 튼튼하면 반대로 폐가 쉬 상할까 염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위가 튼튼하면 반대로 신장이 쉬 상할까 염려하면 좋겠지요. 제가 앞서 간 하나를 살펴 나머지를 유추하게 해드리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